아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세계 최대의 아동 후원단체 월드비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돼 종교,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지원해오면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아동 후원단체로 성장했는데요. 오늘은 월드비전의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된 조명환 박사님과 아동 후원을 위한 세계 협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을 이렇게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함께한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박사님께서 최근 그 월드비전의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되셨는데요. 혹시 그간 걸어오신 길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저 자신도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후원 아동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겨우 사실 어렵게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 가서 면역학 에이즈 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학교 교수 생활을 엊그제까지 한 30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 생활 하는 동안에 이제 벤처 기업도 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을 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의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한 20여 년간 하다가 지금 월드비전 회장으로 올 1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월드비전과는 뭐 그 전부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월드비전하고 직접적으로 인연을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미국 사람이 저를 도와줬고요. 그러나 이제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아동 구호, 이런 것은 이제 저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아주 그 막중한 역할, 이것도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되셨는데요. 월드비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월드비전은요, 지금은 세계 최대 민간 NGO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할 때 미국의 바피어스 목사님 또 한국의 한경진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월드비전인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있는 월드비전으로 이제 세계 최대 민간 NGO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 직원만 전 세계적으로 한 3만 7천 명의 직원이 매년 한 3조 원의 예산으로 어린아이들을 한 2억 명의 어린아이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어쩌면 이 71년간의 월드비전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예. 그간 참 많은 그 기독교인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아이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종교와 인종과 민족과 성별 관계없이 어려움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제 돕고 있는 그러한 월드비전이 되겠습니다. 네. 제 회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회장님께서도 어린 시절 이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으셨다고 해주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두 분 다 피난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자마자 미국에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매달 15달러를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분이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심지어는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45년간 저한테 이제 매달 15달러를 보내주는 이제 그런 사실은 그 귀한 그 사랑을 받았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 후원자의
후원자가 보내주는 매달 15달러 이것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꿈을 갖기 시작했고 나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됐고, 그래서 비록 환경은 가난했지만은 이 후원자의 15달러와 또 계속 격려해주는 편지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꿈을 키워왔고 저의 미래를 여는 문을 열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어린이가 이제 결국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지금 월드비전 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15달러라고 하는 금액, 이제 회장님 어린 시절에는 어떤 정도의 금액이었을까요? 그게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제가 한 3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15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5달러를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어린아이들한테도 맛있는 거를 사주고 사줄 정도로 이제 큰 돈이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 15달러를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교수한테 15,000원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제가 왜 이 애드나 어머님이 나한테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 돈이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이 돈을 보내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월드비전 회장이 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분이 저한테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 15달러가. 예. 그래서 45년간을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까지도 주면서 너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너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던 것 같고, 제가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해답을 찾았던 거예요. 예. 이 월드비전의 그 아동 후원 방식이 그 1대1 후원이라고 하죠. 네네. 예. 이렇게 한 아동을 지정을 해서 잘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인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원래는 지원은 18세에 끝나요. 네. 네, 저를 도왔던 애드나 어머님은 사실 독특하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45년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월드비전은 사실은 어린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지역 개발에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아이한테 돈을 줘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질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어린아이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가 평생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예. 18세까지 도와주는데, 그래서 부모가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가 직업이 있으려면은 그 지역 사회가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지역 기반을 자립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마실 물을 주는 것보다는 우물을 파주고 이 우물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그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제 성장을 해서 월드비전의 중요한 또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잘 성장하고 이제 후원을 돌려주는 그런 분들도 지금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겠죠. 예. 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8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네네. 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 7억 명의 어린이가 하루에 1.9달러, 한 2,000원 미만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현재 43.6%, 거의 45% 해당되는 인구가 하루에 6,000원 이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그 가난함이 심해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2021년 말에는 약 한 1억 5천만 명의 어린이가 더 아주 취약하고 가난에 고생하는 어린이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6,000원이면 우리 밥 한 끼 금액인데, 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46%가 이 6,000원으로 하루를 난다. 네네. 예. 그만큼 이 세계 자원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책임도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정기 후원자가 58만 명이나 된다고요. 네네. 네. 지금 58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회장이 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시냐 알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의외로 58만 명의 대부분이 부자들이 아니고요. 아하. 본인들도 살아가기 빡빡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여유가 별로 없지만은 더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도 한 58만 명이나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저를 도왔던 미국의 에드나 후원자도요. 저는 사실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줘서 사실 잘 살 줄 알았어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40년 만에 양 어머님을 처음 찾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네브라스카주라고 하는 이제 아주 시골에 찾아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미국 시민이고 또 저를 40년 넘게 돈을 보내준 사람이니까 무슨 갑부는 아니더라도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소시민이었고 그냥 마지막 직업이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여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100년 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고 저는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꼭 부자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 근데 우리나라 제가 월드비전 일을 해보니까 58만 명 후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어린아이를 잘 돕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네. 저에게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소름 끼치는 감동이 옵니다. 네. 월드비전의 회장님을 탄생시키는 것이 미국의 평범한 마트 직원이었고, 네. 이야,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기 후원자가 58만 명이나 되는데 이제 아동 후원에 있어서 이제 세계 경제 대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세계 경제 대국은 역시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에드나 어머님도 정말 가난한 시골의 소시민이었지만 이렇게 돕고 있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후원을 하고 있는 나라지만은 전 국민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부를 하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1950년도에 월드비전이 만들어졌고 40년 뒤인 1991년도에 한국 월드비전이 이제 원조를 받는 월드비전에서 원조를 하는 월드비전으로 변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30년이 꼭 됐는데요. 그래서 91년부터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 이런 데서 원조를 받았죠. 근데 91년부터는 이제 원조를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사는 30년 짧지는 않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원조를 후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어서 아주 고무적이고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록 경제만 10대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도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도 외부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이제 10대 강국으로 들어갈 날이 곧 오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월드비전의 사업 방침에 있어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종교나 인종이나 민족의 구분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 네. 다양한
그 종교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웃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예, 예. 저희들은 왜 종교나 인종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냐면요. 우리의 목적은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인종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국가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 나라에 화산이 터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식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맘 놓고 갈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가서 도와줍니까? 거기는 정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핍박하는 나라인데. 그러나 북한도 우리가 25년 동안 왕래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표어는 종교와 인종과 성별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것이 발생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면은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월드비전이다. 그것이 우리의 그 모토로 지금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드비전의 이름처럼 이 월드, 이 지구 마을은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지구 마을에서 이제 아동을 지원하는 일들은 이제 기독교뿐 아니라 뭐 천주교나 불교나 원불교에서도 이제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간에 어떤 이웃 종교를 만나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협력 사업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너무 많고요. 늘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는 굉장히 불교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도 직접 가서 돕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하고 대하고 도와주는 것보다 그쪽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 현지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학습하고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협업을 잘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또 나서서 도와줄 때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 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드비전의 장점은 뭐냐면은 일일이 한국에서 일일이 다 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전 세계 100개 나라의 월드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지 월드비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뭐 불교고 천주교고 각종 종교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방해받지 아니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시간 낭비 안 하고 도달할 수 있는 도움이 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저 무슬림 이제 중동 국가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라크, 시리아, 터키, 뭐 레바논,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도 우리가 다 월드비전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 월드비전에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하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다른 종교와의 협력이 없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 때부터 지금 7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데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종교를 내세울 때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간에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또 월드비전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원불교의 최대 이념은 재생의세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빈곤, 무지, 질병 퇴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아마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그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면서 사실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에이즈 고아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 일체 생명을 도탄으로부터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노력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서 늘 저희들에게 이런 교육을 했어요.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늘 교육을 해요. How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케네디 스쿨의 모토예요. 그래서 네. 학생들을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왔고 저도 그렇게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 뭐 불교고 우리 기독교고 모든 종교가 한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미래를 못 찾고 가난 속에서 그냥 파묻혀 버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시대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뭐 AI고 로봇이고 드론이고 굉장히 좋은 시대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빈부격차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해지는 세상이 됩니다. 잘 사는 네.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4차 산업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월드비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은 우리가 이 월드비전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물질이 개벽되는 만큼 우리 정신을 개벽해서 모든 인류가 낙원 세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종교가 다 함께 협심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드비전의 9대 회장으로 선임된 조명환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